반갑습니다. 심심삼방이고요. 오늘은 2020년 9월 20일 매일매일 좋은 습관 만들기 32번째 날입니다. 매일 책을 읽고 유튜브에 기록하기 100일 습관 도전하는 중이고요. 지금 제가 읽고 있는 책은 지두 크리슈나무르티의 아는 것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14번째 이야기, 어제의 짐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는 삶 속에는 고독이 거의 없다. 혼자 있을 때조차도 우리의 삶은 그 많은 영향, 지식, 기억들, 불만, 불행, 갈등 따위로 붐비는 나머지 우리의 마음은 점점 더 무뎌지고 무감각해지고 단조롭게 반복되는 틀 속에서 기능하게 된다. 우리는 혼자인가 아니면 어제의 모든 짐들을 짊어지고 있는가? 두 수도사가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돌아다니다가 강둑에서 울며 앉아있는 한 아가씨를 만났다. 그래서 수도자 중 한 명이 그녀에게 다가가서 자매여, 왜 울고 있나요? 라고 물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강 건너 저 집 보이시지요? 저는 오늘 새벽에 저 강을 걸어서 건너왔는데 지금은 물이 불어서 되돌아갈 수가 없답니다. 그러자 수도사는 전혀 걱정할 것 없어요 라고 말하고는 그녀를 안아 올려 강을 건너가서 그쪽 강변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나서 두 수도사는 계속 길을 걸어갔다. 두어 시간이 지난 뒤에 다른 수도사가 말했다. 우리는 여자와 절대로 접촉하지 않겠다고 서약했다. 그대가 한 일은 무서운 죄다. 여자를 만지면서 그대는 쾌락이나 흥분을 느끼지 않았는가? 그러자 다른 수도사가 대답했다. 나는 2시간 전에 그녀를 내려놓았다. 그런데 그대는 아직도 그녀를 짊어지고 있군 그래.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우리는 언제나 짐을 지고 다닌다. 우리는 짐들에 대해 결코 무심해지지 못하며 그것을 잊어버리지 못한다. 오직 어떤 문제에 대해 완전한 주의를 기울이고 그것을 즉각적으로 해결할 때에만, 즉 그것을 다음 날이나 다음 순간으로 옮겨 놓지 않을 때에만 고독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붐비는 집 안에 있거나 버스 안에 있을 때조차도 고독을 지니게 된다. 그리고 그 고독은 새로운 마음, 천진한 마음을 암시한다. 내적 고독과 내적 공간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존재하고 가고 기능하고 하늘을 나는 자유를 뜻하기 때문이다. 미덕이 자유가 있을 때에만 꽃피듯이 선은 공간 속에서만 꽃 필 수 있다. 우리는 정치적 자유를 가질 수 있겠지만 내적으로 자유롭지 않으며 따라서 거기엔 공간이 없다.
자기 자신 안에 이 거대한 공간 없이는 어떤 값진 미덕이나 성질도 기능하거나 자라나지 못한다. 그리고 공간과 침묵이 필요한 까닭은 마음이 외롭고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고 훈련되지 않고 무수히 잡다한 경험들로 가득 차 있지 않을 때에만 마음이 완전히 새로운 어떤 것과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음이 침묵할 때에만 명징할 수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다. 동양에서 명상의 오롯한 목적은 그러한 마음의 상태를 갖는 것이다. 즉, 생각을 통제하는 것인데 이것은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기도를 되풀이하고 그런 상태에서 문제를 이해하고자 하는 것과 같다. 그러나 공포, 슬픔, 불안, 그리고 자신이 놓은 모든 덫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마음이 고요해질 수 있겠는가? 이것은 의사소통하기에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이다. 우리들 사이의 의사소통이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의미한다. 즉, 내가 사용하는 말들을 당신이 이해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 두 사람, 즉 당신과 내가 한순간 늦게나 한순간 빠르게가 아니라 동시에 강렬하고 같은 수준에서 서로 만나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자신의 지식, 쾌락 또는 견해에 따라 당신이 읽고 있는 것을 설명하거나 이해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일 때 의사소통은 불가능해진다. 내가 보기에 인생에서 가장 큰 장애물 가운데 하나는 성취하고 얻으려고 하는 그 끊임없는 싸움이다.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얻고 성취하도록 훈련된다. 바로 내 세포들 자체가 육체적 안전을 위해 그런 성취의 패턴을 만들어내고 요구한다. 그러나 심리적인 안정은 그 성취의 영역 안에 없다. 우리는 모든 관계, 태도, 활동들에서 안전을 바라지만 이미 보았듯이 실제로 안전 같은 것은 없다. 어떤 관계에든지 어떤 형태의 안전도 없다는 것을 아는 것, 즉 심리적으로 영구적인 것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삶에 대해 완전히 다른 접근을 하게 만든다. 물론 잠, 옷, 음식과 같은 외적 안전은 매우 중요하지만 그 외적 안전은 심리적 안전을 요구함으로써 파괴된다. 공간과 침묵은 의식의 한계를 넘어서는 데 필요하지만 사리를 위해 그렇게 끊임없이 활동적인 마음이 어떻게 평온해질 수 있을까? 마음을 닦고 통제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고행은 마음을 고요하게 하지 못한다. 그것은 마음을 무디게 할 뿐이다. 고요한 마음을 갖고자 하는 이상을 다만 쫓는 것은 분명히 쓸데없는 일이다. 당신이 마음을 강압하면 할수록 그것은 더 좁아지고 정체될 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통제, 억압과 마찬가지로 오직 갈등을 낳을 따름이다. 그러므로 통제와 외적 수련은 방법이 될 수 없으며
수련이 부족한 삶 또한 가치가 없다. 우리들 대부분의 삶은 사회의 요구에 의해, 가족에 의해, 자신의 고통에 의해, 자신의 경험에 의해, 어떤 이데올로기 또는 실제 패턴에 순응하는 것에 의해 외적으로 훈련되어 있다. 그리고 그런 형태의 훈련은 가장 무딘 것이다. 훈련에는 통제나 억압 그리고 공포가 없어야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런 훈련이 있을 수 있을까? 훈련이 먼저 있고 나서 자유가 있는 것이 아니다. 자유는 끝이 아니라 맨 처음에 있는 것이다. 이 자유를 이해하는 것이 훈련이다. 배우는 행위가 바로 단련이며 배우는 행위 자체가 명징성이 된다. 통제, 억압, 방종의 본질과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의력이 요구된다. 그것을 배우기 위해 단련을 부과해서는 안 되며 배우는 행위가 바로 그것 자체의 단련을 가져오는 것이다. 권위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즉 모든 종교 조직, 전통과 체험의 권위를 거부하기 위해서는 왜 사람이 아무렇지도 않게 복종하는가를 알아야 한다. 그것을 실제로 연구해 보아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비난, 정당화, 의견과 수락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우리는 권위를 수락할 수 없으면서도 그것을 연구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권위의 전 심리적 구조를 자신 안에서 연구하려면 자유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연구하고 있을 때 우리는 전 구조를 부정하고 있는 것이며 또 우리가 부정할 때 바로 그 부정이 권위로부터 자유로운 마음에 빛이 된다. 지금까지 값지다고 여겨온 모든 것, 즉 외적 훈련, 영도력, 관념론 같은 것들에 대한 거부가 그것을 연구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바로 연구행위, 그것은 훈련일 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한 거부이며 그 거부는 긍정적인 행위이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평온을 가져오는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것들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고요로 인도하는 것이 통제가 아님을 알게 된다. 또한 마음이 어떤 대상에 너무나 흠뻑 빠져 스스로 잃어버렸을 때에도 그 마음은 고요하지 않다. 그것은 아이에게 재미난 장난감을 주는 것과 같다. 아이는 장난감을 주었을 때 아주 조용해지지만 그 장난감을 치워버리면 다시 시끄러운 장난질로 되돌아갈 것이다. 우리는 모두 우리를 열중케 하는 장난감들을 갖고 있으며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매우 조용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어떤 형태의 활동에 헌신할 때 그 장난감이 다만 그를 흡수하고 있는 것이며 그가 정말 조용한 것은 아니다. 우리가 오직 알고 있는 고요는 소음이 멈출 때의 고요, 생각이 멈출 때의 고요뿐인데 그것은 고요가 아니다. 고요는
아름다움이나 사랑처럼 완전히 다른 것이다. 이 고요는 조용한 마음의 산물이 아니며 그 전체 구조를 알고 제발 좀 조용히 해 라고 말하는 뇌세포의 산물이 아니다. 그렇게 되면 뇌세포 스스로가 고요를 만드는데 그것은 고요가 아니다. 또 고요는 관찰자가 관찰되는 것이라는 주의력의 소산도 아니다. 그렇다면 마찰이 없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고요가 아니다. 당신은 그 고요가 무엇인지에 대해 내가 말하기를 기다리고 있으며 그것을 비교하고 설명하고 가져다가 묻어버리고자 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설명될 수가 없다. 설명될 수 있는 것은 아는 것이며 아는 것으로부터의 자유는 아는 것에 대해 마음의 상처와 감언 이설에 대해 당신이 만든 모든 이미지와 체험들에 대해 매일 죽을 때에만 있을 수 있는 것이다. 매일 죽어야만 내 세포들이 새로워지고 젊어지고 순수해진다. 그러나 그 천진함, 그 새로움, 그 유연함과 부드러움이라는 성질은 사랑을 낳지 않는다. 다시 말해 그것은 아름다움이나 고요의 성질이 아니다. 소음이 끝남으로써 생기는 고요가 아닌 진정한 고요는 다만 작은 시작일 따름이다. 그것은 거대하고 광대하고 넓은 바다로 가기 위해 청량할 길 없고 영원한 상태로 가기 위해 작은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 그러나 당신이 의식의 전 구조와 쾌락, 슬픔, 절망의 의미를 이해했을 때에만 그리고 뇌세포들이 조용해졌을 때에만 당신은 그것을 이해할 수 있을 뿐 말로는 이해할 수 없다. 그때 아마도 당신은 아무도 당신에게 보여줄 수 없고 어떤 것도 파괴할 수 없는 신비와 만나게 될지도 모른다. 살아있는 마음은 고요한 마음이며 아무 중심도 없고 공간, 시간도 없는 마음이다. 그런 마음은 무한하고 유일한 진리이며 유일한 실제인 것이다. 네, 오늘은 아는 것으로부터의 자유 14번째 이야기 어제의 짐들 들려드렸고요. 내일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편안하게 쉼할 수 있는 휴일인데요. 오늘 아침 바깥 풍경은 겨울이 왔나 싶을 정도로 싸늘했답니다. 바람도 꽤 불면서 낙엽이 뒹굴고 감들이 떨어져 있는 아침 풍경이 어느새 가을이 깊어졌다는 그런 느낌마저 들게 하는 그런 아침이었어요. 이렇게 금세 계절은 바뀌어 가고 있네요. 살랑살랑 부는 바람 속에 벼들도 노랗게 익어가고 있고요. 하늘도 파랗게 가을 하늘이 되어가고 있어요. 오늘 하루 가을을 맞이하는 휴일 되시기 바랍니다. 내일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